네. 이제 그럼 김종호에 대한 이 소문들은 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최남선이나 뭐 이런 양반들이 막 의도적으로 뭔가 왜곡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잘 설명해 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사실은. 더 잘 설명하고 더 사람들한테 더 교훈을 많이 주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너무 부족하니까 근거는 부족하고 그래서 뭐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하다 보니까 본인은 맞다고 생각했겠죠 이게.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 텐데 근데 왜 갑자기 김정은이 주목했을까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왜 뭐 그전에도 유명하긴 했대는데 그냥 지도 잘 만드는 사람, 지도 정말 잘 만드는구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굉장히 주목하고 그 아까도 신문에도 봤지만 신문이 정말 일면 톱이었어요. 일면에 사설이 있는 위치에 딱 자리 잡은 겁니다. 고산자를 회고함이라는 논설은 그 일면 톱 기사로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실은 거니까 왜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까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지식인들 특히나 왜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았을까? 그건 자 식민지가 됐잖아요. 이게 식민지가 됐고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는 현실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의 역량, 우리 민족이 독립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을까? 어디서 우리 독립의 가능성을 찾을까? 과거의 민족의 문화유산, 역사적 문화유산 이런 것에서 이제 가능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보면 금속활자, 그다음에 뭐 고려 청자, 그리고 고구려 벽화 또는 거북선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술적 능력, 과학적 능력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대동여 지도는 지리학이면서 동시에 이걸 과학이라고 그러니까 지리학이면서 측량의 기술, 과학 기술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겁니다. 특히 최남선은 조선 광문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데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었어요. 특히 이런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급하고 알리는 데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죠. 그 중에서 이 눈에 확실히 남는 거잖아요. 과학적 능력을 눈에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건 지도지 않습니까? 이걸 특히나 이걸 수십 점 쫙 연결해서 이렇게 잘 만들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문화유산에 관심은 많은데 또 하나는 그런데 나라가 망했죠. 망한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그건 조선 왕조와 유교 문화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양반이나 양반 문화가 진보와 문명을 가로막는 원인이다. 이게 문제였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을 발휘한 사람은 있었어. 김정은은 그런 사람이야. 근데 왜 망했을까? 그건 조선 후기 사회, 성리학, 문화, 양반들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문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사회에는 양반 문화와 양반의 성리학, 뭐 유교 문화 이런 건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민족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업적은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연스러운 건 뻘밭에서 피어난 한 송이 연꽃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민족의 그러니까 뻘과 같은 침체와 부정적인 문화 속에서도 민족의 역량이 있고 그 과학적 역량을 보여준 김정우라고 하는 한줄기 꽃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김정우 개인의 과학적인 능력, 자질 이런 걸 굉장히 극도로 강조하게 됩니다. 특히 이건 이런 과학적인 영웅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민족 역량을 한 몸에 탁 보여주는 영웅. 그 이순신 장군도 이 무렵에는요. 그러니까 일제 시기에는 우리는 요즘 보면 이순신 장군 과학자라고 잘 안 합니다, 그죠? 보통 이제 그 장군과 군사적인 능력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이 무렵의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 발명가로 더 유명해요. 막 거북선이 잠수함이었다는 막 헛소문 만들어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순신 사실 거북선은
아이디어고죠. 아이디어고 그걸 잘 활용한 거지. 또 거북선 없었으면 이순신 장군이 못 이겼을까?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강조하는 것처럼 그 과학 영웅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그 과학 영웅, 이 김정호의 모델이 됐던 건 이노타다 타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노타다 타카는 되게 독특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50세까지는 진짜 열심히 돈 벌고요. 나이 50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도를 공부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지도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56살부터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일본 지도를, 이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지도의 일부인데요. 지도를 만들었던. 사실은 이 사람은 이걸 완성을 못하고, 이 제자들이 완성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근데, 실제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측량을 해요. 이 사람의 측량은 당연히 혼자 한 게 아니죠. 제자들 데리고 공동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측량 작업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고생을 많이 했다 뭐 이런 게 당시 에조치, 그러니까 홋카이도, 지금의 홋카이도 지방은 일본의 사실 본격적인 영토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정말 정보가 부족한 땅이었거든요. 거기를 직접 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측량을 한 건데, 자, 이걸 더 극적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만들어주고 싶었다기보다 더 극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서 훨씬 더 열악하고 고독한 환경 속에서 위대한 업적을 혼자 이룬 것으로 설명하게 되니까 갑자기 혼자는 전국을 답사하는 이 이야기가, 이 전설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운 이야기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그러니까 김정호를 과학 영웅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조선 후기 사회는 더 암담해지는 겁니다. 더 무지몽매한 사회가 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거 더 불을 붙인 게 뭐냐면, 이거 이제 위인전으로 만들면서. 그러니까, 고산자를 회함이라는 글은 되게, 뭐, 2편 정도고요. 김정호 이렇게 했다라는 짧게 소설하는 건데, 이걸 이제 위인전으로 만들면, 어린이 위인전, 특히나, 그러니까 이거 어린 위인전에서는 사실 위인의 옛날 이야기라는 게, 사실 이렇게 다 100%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 뭐, 유명한 뉴턴의 사과 이야기, 별 근거 없습니다. 위대한 과학적 업적이라는 게, 갑자기 뭐 보고 갑자기 아이디어가 팍 떠오르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반복적인 고뇌와 고민과 연구와 실험 끝에 만들어 도출되는 결론인 거지. 그게 사과가 떨어지는 뭐, 아하, 물이 끓는 거 무슨 기간, 아하,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그건 이야기를, 관찰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김정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아까 그 고산자를 회고함이라는 글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좀 이제 그럴싸해 보이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는데 어린 시절 이야기, 이게 이제 창작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서 뭐 홀로 특별히 지도를 관심이 많았는데 지도가 보니까 다 엉터리더라. 이런 이야기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사실 최남선은 하지도 않았던 이야기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도가 다 엉터리라서 자기가 새로 그려야겠다. 그래서 답사를 했다. 최남선도 알고, 최남선이 조선 짧게 쓰지만 조선의 지도 수준이 되게 높다. 근데 그걸 훨씬 더 끌어올린 거다. 라고 이야기했던 걸 지도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는 쏙 빼고 엉망진창이라서 자기가 직접 그리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대적 과학과 민족 공간에 대해서 애정과 지식을 갖고 있는 민족주의자고 근대적 과학자고 막 이런 사람이 되면 될수록 당시의 조선은, 김정호가 살았던 조선은 자기 국토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없는 이제 야만적인 공간. 그래서 모험하고 탐험하는 공간. 자기 땅에서 탐험을 하다니.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조선은 후기 사회는 우리가 신학 배우면 알다시피 지리적 지식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많았던 사회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이제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조선 총독부도 이 이야기가 이렇게 오는 순간 잘 써먹을 수 있게 됩니다. 조선은 무지 몽매한 사회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만든 교과서 조선 독본의 5학년 제4과가 김정호가 되고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씁니다. 자, 문화적으로 낙후하는 사회가 조선이고, 그 다음에 권력이 이걸 잘 못 받아들이고 권력자들이 탄압하는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만들고,
그리고 김정은은 시대를 잘못 만난 불행한 인물로 묘사했죠. 근데 앞쪽의 이야기에서는 김정은가 민족적 정열에 넘치고 그게 다 민족적인 역량에서 나온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조선 정독부는 뭐냐면 제국주의가 들어와서 김정은을 발견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동여 지도가 청일전쟁에 쓰였다는 토지조사 사업에 활용됐다는 거 아닙니다. 청일전쟁 전에 일본군이 와서 미리 지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근대적 측량 기술 동원해서 다 지도 자기들이 다 만들고요.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도 사실 그 전에 지도 다 만들어서 그거 갖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조사 자체가 측량이에요. 기존 지도를 굳이 뭐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 장부들을 활용하는데 대동여 지도를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국주의가 와서 비로소 재발견한 인물로 만들어내죠. 자, 해방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사실 해방 이후에는 다시 이제 민족적 영웅으로 만들어내죠. 근데 요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활용을 합니다. 다만 일본 제국이 활용했다는 게 아니고 의지를 강조하죠. 의지를. 의지의 한국이 하면 된다. 어떤 일도 의지만 있으면 된다. 의지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요 이야기가 되게 실제 김정은과 달라지는 게 실제 김정은은 굉장히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지도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들을 다 분석해보고 다른 정보가 있으면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인 정보들로 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다 틀리면 대동이지도 틀립니다. 그래서 요즘도 간혹 보면 대동이지도 잘못된 거 나와요. 아까도 말씀, 김정호도 그러니까 정보가 잘못됐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인정해요, 그거는. 자기도 직접 안 가봤거든요. 자,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으로 만든 당시의 문화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합리적 추론과 고찰과 제작 경험이 만들어낸 성과를 갑자기 불굴의 의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이냐? 물론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갑자기 돌출적으로 업적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보면 대부분의 역사적 성과 업적들은 그 사회 전체의 것입니다. 혼자서 달랑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혼자서 뭔가 하는 것 같으면 사실 다른 맥락에서 역사적 성과들이 축적되어 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은 이건 원래 이 사람이 뭐 한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막 비슷한 말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 이제 굉장히 물리학에서 굉장한 업적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자기가 했던 걸 이렇게 평가했답니다.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거인들의 어깨, 그러니까 앞에 선악들이 만들어 놓은, 앞에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학문적 업적과 성과 위에서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문화유산은 이렇게 개인의 창작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한 시대의 문화적, 사회적 성취거나 산물이라는 거죠. 혼자만 단독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산물이고, 그 사회라고 하는 건 사실 국가 사회일 수도 있고 민족이나 국가의 영역일 수도 있지만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조선의 문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산물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그러니까 역사나 문화의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민족의 성과, 민족적 능력, 이렇게 너무 과장할 필요도 없고 또 무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걸 좀 더 열린 시각에서 더 객관적으로 또 넓게 본다면 그 문화의 성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동여 지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어떻게 형성됐을까? 또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걸 이건 그러니까 중국이나 또 다른 나라 서양의 지도 제작 기술이 들어오고 축적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많은 기술들과 성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축적됐다는 이야기니까요. 그걸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많은 성과들이 축적되는 걸로 보는 게 더 당시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는 길이고 또 그게 더 높은 문화적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글로벌하다라고 하는 건
더 넓은 교류, 그리고 자유로운 교류, 그 속에서 더 창의적인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한 사람의 한 걸음보다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이 골리 뛰어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는 것이 더 훌륭한 업적이고, 그건 교류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김정호를 가지고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